안녕하세요. 레드카드 소다입니다. 현재 미 동부 시간 기준 1월 20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6시 반입니다. 일명 야자라고 하죠. 야간 자율 근무 중이고요. 왜냐면 현재 유럽 축구가 1월 겨울 이적 시장으로 굉장히 바쁜 영입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소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빠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제가 자발적으로 지금 야근을 하고 있고요. 이적 시장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 제가 지금 독일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요. 비록 카타르 월드컵에서 광탈을 하긴 했지만 독일 분데스리가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에르 뮌헨과 라이프치히가 경기를 가졌는데요. 분데스리가 재개 기념으로 이 경기 결과 먼저 전해드릴게요. 바이에르 뮌헨과 라이프치히가 1대1로 무승부를 이뤘습니다. 라이프치히의 경우 전반전에는 간격 유지를 잘하면서 촘촘한 수비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바이에르 뮌헨이 각 개인의 기량을 통해서 계속해서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 36분에 수비를 하던 바이에르 뮌헨이 빠른 역습을 통해서 그나브리의 크로스를 받은 에릭 막심 추포모팅이 골을 기록합니다. 최근 추포모팅은 최전방 공격수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리그 7호 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라이프치히가 전반전에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너무 중앙에 공격이 몰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후반전에는 윙백을 적극적으로 올리는 전략을 씁니다. 그 결과 윙백인 할스텐베르크가 소보슬러이의 헤딩 패스를 받아서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경기는 결국 1대1 동점으로 마무리됐고요. 라이프치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은쿤쿠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은쿤쿠가 경기 중간에 후디를 입고 우리가 말하는 빼빼로 과자를 먹으면서 나타나긴 했는데 이 은쿤쿠가 없으니까 확실히 공격이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은쿤쿠의 경우 지금 첼시와 링크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후반 65분에 라이프치히의 소보슬러이가 바이에르 뮌헨의 수비수 우파메카노의 가랭이 사이로 볼을 빼내면서 완벽하게 돌파를 합니다. 그 결과 소보슬러이와 골키퍼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광활한 대지가 펼쳐졌고 1대1 상황이 펼쳐지나 했는데 우파메카노가 뒤에서 태클을 합니다. 그 결과 우파메카노에게는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 선수들은 항의를 했죠. 왜냐하면 골키퍼와의 1대1 찬스, 유력한 득점 찬스가 왔고 그걸 고의적으로 파울로 끊었는데 이거는 레드카드를 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라이프치히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고 만약에 우파메카노에게 레드카드가 주어져서 퇴장을 당했다. 그러면 경기 결과가 확실히 기울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후반에 라이프치히가 상당히 에너지 레벨을 올려서 활발하게 공격을 했고요. 만약에 우파메카노가 퇴장을 당했다면 이 경기 결과가 다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무승부로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두 팀의 순위를 보면요. 현재 분데스리가 1위 바로 바이에르 뮌헨입니다. 총 16경기를 했고요. 승점이 35점으로 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프라이부르크예요. 프라이부르크는 15경기를 치른 현재 30점이고요. 그리고 3위가 라이프치히입니다. 바이에르 뮌헨과 마찬가지로 16경기 치렀고요. 승점은 29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해드려야 할 소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대한민국의 유망한 공격수 오현규 선수 소식입니다. 셀틱이 오현규 선수의 영입에 근접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오현규 선수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2004년생입니다. 4월생이고요. 만 21세예요. 굉장히 어리죠. 자,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도 예비 선수로서 함께 카타르에 갔죠.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고 왔을 것 같은데 예비 선수이기 때문에 포상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월드컵 멤버들이 사비를 모아서 후배에게 막내인 오현규 선수를 챙겨줬다. 이런 훈훈한 일화도 있었죠. 자, 이 오현규 선수가 키는 185cm고요. 얼굴은 좀 앳돼 보이지만 굉장히 건장한 체격입니다. 자, 이 선수는 수원의 메탄중, 메탄고, 그리고 수원 삼성 유스를 거쳤습니다. 그야말로 수원의 성고올이라고 할 수 있죠. 2019년부터 수원 삼성 1군으로 발탁돼서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카이 스포츠는 19일에 스코틀랜드의 셀틱이 오현규 영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보도를 합니다. 이적 합의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마무리된다면
메디컬 테스트가 열릴 예정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메디컬 테스트까지 하고 별 문제가 없다면 바로 오피셜 발표가 나겠죠. 자, 셀틱은 2022년 12월부터 오연규 선수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12월 말에 셀틱이 오연규를 완전 영입하기 위해서 수원에 제안을 했고요. 이적료는 200만 유로, 자, 미국 달러로는 약 217만 1,500달러, 한화로는 약 27억 원 정도고요. 자, 수원 측에서는 월드컵 이전에도 셀틱에서 영입 제안이 왔고, 그리고 월드컵 이후에도 다시 제안이 왔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 입장에서는 이적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다음 시즌에 이 오연규 선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최소 한 시즌은 더 뛰어주길 바란다. 이게 구단 측의 입장이었는데, 반면에 오연규 선수 본인은 해외 진출에 대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오연규 선수는 셀틱이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셀틱은 명문 구단이고 좋은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은 도전을 하고 싶다, 이런 강력한 마음을 피력을 했고요. 구단 측에 가고 싶다고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오연규 선수가 셀틱으로 조만간 갈 것 같고요. 자, 셀틱은 지난번에는 조규성 선수와도 링크가 있다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오연규 선수를 원하는 것도 조규성 선수를 원했던 것과 같은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셀틱에는 일본 선수인 후라시 쿄고가 붙박이 주전 공격수죠. 빠른 스피드 그리고 테크닉으로 상대의 공간을 빠르게 침투하고 또 밸런스가 좋고요. 볼키핑도 잘해주고 이런 능력이 많은 선수이긴 하지만 이 선수의 단점은 키가 170cm 정도로 체격이 작고 몸싸움이 약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수비를 촘촘하게 하면 셀틱의 공격이 다소 답답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때 투입되는 선수가 바로 그리스의 요르고스 야쿠마키스고요. 이 선수는 키가 186cm 정도고요. 확실하죠? 키가 크고 제공권 따내주고 몸싸움 해주고 포스트 플레이 해주고 이런 거를 요구받는 선수인데, 하지만 이 야쿠마키스 선수는 후라시 쿄고가 확실한 주전이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보장받지 못했고요. 또 구단에서 약속한 만큼 연봉 인상을 해주지 않아서 여기에 불만을 가졌고 이적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셀틱은 이 야쿠마키스의 대체자로 조규성도 원했던 거고, 이번에는 오연규 선수를 영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연규 선수는 어린 선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굉장히 촉망받는 공격수니까 셀틱에 가서 또 좋은 성장을 이뤄주고 이걸 발판 삼아서 더 큰 무대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기에 셀틱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웨스트햄이 데니 잉스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데니 잉스 선수, 잉글랜드의 스트라이커죠. 국가대표 경력은 3경기 나와서 한 골 기록해서 그렇게 경력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뼈가 굉장히 굵은 베테랑, 검증받은 공격수라고 할 수가 있죠. 나이는 1992년 7월생, 만 30세고요. 주발은 오른발이고 키는 178cm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화면에서 볼 때 생각했던 키보다는 크네요. AFC 본머스에서 뛰다가 번니FC로 2011년에 옮깁니다. 여기서 맹활약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발판 삼아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리버풀 FC로 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부상도 있었고 굉장히 부진하죠. 그래서 사우스햄튼으로 2018-19 이 시즌에 임대를 가고요. 결국에는 사우스햄튼으로 완전히 이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우스햄튼에서 터졌죠. 2019-20 시즌에는 무려 22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2020-21 시즌에는 12골을 넣으면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스톤빌라로 이적을 합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아스톤빌라에서 뛰었고요. 지난 시즌에는 30경기에 출전을 해서 7개의 골과 도움 6개를 기록했고요. 올 시즌에는 18경기에서 6골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리 왓킨스에게 밀렸죠. 주전 경쟁에 밀리면서 이번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새 둥지를 틀게 됐고요. 자, 어제죠. 1월 19일에 웨스트햄으로의 이적이 근접했다는 뉴스가 떴었고요. 이적료 총액은 약 1,500만 파운드, 미 달러로는 약 1,858만 4천 달러, 한화로는 약 229억. 이 금액으로 웨스트햄 행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였었고요. 자, 오늘 20일 웨스트햄이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검증된 스트라이커 잉스를 영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여름까지입니다. 등번호는 18번이고요. 자, 지난 두 시즌간에 웨스트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상위권을 위협하는 다크호스로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올 시즌에는 왜 이러죠? 굉장히 안 좋죠.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고 현재는 강등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런던 동부의 강자, 그리고 사실 런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팀 중 하나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치도 높은 구단인 웨스트햄이 지금 그 위치는 걸맞지가 않죠. 빨리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웨스트햄은 계속해서 스트라이커를 찾고 있었고요. 이번에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져서 아스톤 빌라에서 데니 잉스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노팅엄 포레스트가 크리스 우드를 영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뭐죠? 정말 마구잡이로 막 영입하고 있죠. 이번 시즌에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수의 영입을 했는데 다만 무슨 생각으로 영입을 하는 건지, 어떤 기조는 있는 건지, 전략은 있는 건지 정말 그냥 막 사는 것 같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크리스 우드는 뉴질랜드의 스트라이커죠. 91년생, 12월생이고요. 만 31세입니다. 나이가 꽉 찼고요. 키가 굉장히 크죠. 191cm이기 때문에 앞에서 분명히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까지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중용받지 못했고 출전한 경기에서도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고 결국에 노팅엄으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자, 1월 22일 기준으로 잔여 시즌 임대로 노팅엄 포레스트에 합류하게 됐고요. 특정 목표를 달성할 시에는 의무 이적을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적료는 1,500만 파운드, 달러로는 1,860만 달러고요. 한화로 약 229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가 아닌 타리그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슬로바키아의 국가대표 센터백 밀란 슈크리니아르 소식입니다. 슈크리니아르가 파리 생제르맹과 구두 합의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일단 슈크리니아르 선수는 95년 2월생이고요. 만 27세입니다. 주발은 오른발이고요. 키는 188cm이고요. 현재 슈크리니아르 선수는 인테르나치오날레 밀라노, 인터밀란 소속이죠. 프랑스 스포츠 일간 레키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인테르의 수비수 밀란 슈크리니아르가 여름 FA 이적에 대해 파리 생제르맹, PSG와 구두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슈크리니아르는 시즌이 끝나면 인테르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인데 이 슈크리니아르 측에서 인테르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죠. 슈크리니아르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도 PSG의 수비수 우선 타겟이었고 파리 생제르맹이 비드를 했지만 인테르는 이 PSG가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원했다고 해요. 최종 제안은 5,500만 유로였다고 합니다. 약 5,971만 6천 달러, 하나로 약 735억이었다고 하는데요. 레키프에 따르면은 슈크리니아르는 표면적으로는 지금 재계약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르의 경영진은 지난 여름에 거절한 그 이적료의 일부라도 받기 위해서 올 1월에 겨울 이적 시장에 그를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PSG는 만약에 계약이 6개월 남은 이 슈크리니아를 사고자 한다면 1,500만 유로, 한화로는 약 200억 원이고요. 미 달러로는 1,628만 5천 달러, 이 금액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레키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가볼까요? 프리메라 리가 소식인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멤피스 데파이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이적료는 40억에서 50억 원 정도니까 미 달러로는 325만 달러에서 406만 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멤피스 데파이는 바로 네덜란드의 스트라이커죠. 일단은 공격 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고요. 국가대표 86경기에 출전을 해서 43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 거의 하드캐리해서 네덜란드를 월드컵 본선에 올려놨죠. 그리고 본선에서도 득점에 성공을 했고 네덜란드 역대 최다 득점 단독 2위에 올라섰습니다. 주발은 오른발이고요. 키는 179cm입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네덜란드의 에레데비지의 에인트호번에서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뛰었고요. 그 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갔죠.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굉장히 기복이 심했어요.
그리고 그때 벌크업을 했죠. 몸을 키웠는데 오히려 그 후에 뭐 스피드도 좀 하락을 하고 민첩성이 오히려 안 좋아지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 후에 올림픽 리옹으로 갔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리옹에서 뛰었고요. 그리고 이때의 활약을 바탕으로 21년 여름에 바르셀로나로 2년 계약을 해서 이적을 합니다. 첫 시즌에는 28경기에 출전해서 12골을 기록을 했어요. 준수한 활약을 해줬고요. 하지만 두 번째 시즌부터 후보로 밀렸죠. 2경기 출전에 그쳤어요. 바르셀로나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했죠. 심지어 데파이는 레반도프스키에게 9번 유니폼까지 뺏겼습니다. 그리고 데파이 본인도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자, 이번에 결국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옮기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게 됐습니다.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0일에 데파이를 바르셀로나로부터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고요. 계약 기간은 2년 반, 2025년 여름까지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에 주앙 펠릭스를 첼시로 임대로 보냈죠. 그리고 데파이를 품게 됐는데요. 자, 첼시가 그 외에도 PSV 에인트호벤의 네덜란드 에레디비지 에인트호벤의 윙어 노니 마두에케 영입에 근접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로마노가 이미 히어리고를 뛰었기 때문에 조만간 오피셜 발표가 날 것 같고요. 첼시가 이번에 무드리크 영입했죠. 주앙 펠릭스 데려왔죠. 마두에케 윙어니까 공격수 영입을 정말 미친듯이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조만간 첼시 팬과 함께 본격적으로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1월 겨울 이적 시장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고요.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고요. 영입생들은 또 어떤 활약을 할지 그걸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축구 소식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 팬을 위한 방송 K-Radio 레드카드